이제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력 생산과 충전 사업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에게 큰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파워월 또한 점차 시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 생산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 생산이 약간 지연되기는 했지만 판매량이 증가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용적인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이처럼 차량 생산 외에도 여러 수익 창출 방식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혁명과 관련하여 FSD와 로보택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장애물이 조금 줄어들면서 더 쉬운 혹은 더 빠른 승인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분야에서 특히 강력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비용이 3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웨이모는 차량 한 대당 비용이 15만 달러입니다. 물론 운영 규모가 달라지면서 웨이모가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욱 성장시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업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방금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2025년에 테슬라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이 짧은 인터뷰에서 모두 확인이 되었는데, 최근에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고, 특히 테슬라, 이분이 30배 수익률을 올렸죠. 2016년 불과 8년 만에 30배 이상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3일 경제독립TV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3일 경제독립TV는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속보로 나왔는데요. 머스크의 X가 비자와 손잡고 1분기에 X머니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P2P 결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2025년에 테슬라에 대박 소식이 추가가 된 거죠. 테슬라 유저들이 X앱도 많이 사용하는데, X앱을 통해서 차량 구입뿐만 아니라 개인 결제, 은행 없이도 이제 앞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고, 이게 비자와 손잡은 거는 이제 시작일 뿐 다른 모든 은행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런 이제 그 암호화폐가 X앱에 결제가 본격된다면은 굉장히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X앱 결제 소식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1분기부터 X앱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번 X머니 계좌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개인 간 즉시 송금이 가능한 젤과 같은 1:1 직거래 P2B도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4번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약속을 했었죠.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 5번 보면은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결제, 뱅킹, 게임, X에 그 접목돼서 함께 이제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X는 비자 이외에도 더 많은 파트너와 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14개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번부터 7번 종료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딥비디아는 올랐다. 엔비디아가 전일 17% 가까운 딥시크발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하루 만에 7%대
그러니까 6% 이상 급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을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약 8%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하루 만에 17% 폭락했던 엔비디아, 자, 이렇게 장 초반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 시장의 공포가 좀 과도했다. 분석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자, 3번.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팔란티어 투자할 때 우리가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를 딥이라고 하잖아요. 이 딥, 이때 이제 엔비디아를 사야 된다. 테슬라를 사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딥비디아, 딥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딥비디아가 성공을 거두는 지금 모습을 시장에서 바로 하루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딥시크가 그동안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준 이유가 그 저비용 AI 모델이라는 점,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GPU 수요가 줄어들고 그거는 결국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엔비디아 주가 큰 폭 하락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투매가 이어졌는데, 사실 하루 만에 반전된 게 이 딥시크가 밝힌 학습 내용, 학습 비용이 실제로는 크게 축소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죠. 그리고 그 머스크 역시도 H100 5만 개가 사용됐을 것이다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중국 정부 지금 H100 그런 그 고사양 칩에 대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실제 5만 개를 보유해도 이걸 사용해도 그 고지고대로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중국의 그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 또 중국 정부의 투명성,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악명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셔라.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사실로 판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2번 보시면 GPU 사용 비용만 반영되었을 뿐이고 기존의 인건비와 투자 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팩트 같고, 자, 딥시크가 엔비디아 저가 모델 GPU 800을 H100 800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 엔비디아의 고성능 H100 칩 5만 개가 사용됐다는 추측,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00은 중국의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를 숨겼다. 자,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죠. 자,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이름 딴 미 정부 효율부 출범을 했는데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도지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정부에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도지 수장 일론 머스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정부의 그 예산 절감, 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는데, 자, 도지라는 이름 자체가 머스크가 창립한 가상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논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테슬라 기업 자체도 중요하고, 또 도지코인, 비트코인, 아울러서 도지코인도 조금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도지 사랑은 아주 남다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은 매우 조심해야 되지만 도지코인은 예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민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의 딥시크 우려가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 유출 우려 때문에 더 공포를 주고 있는데, 네이버의 하정우 이제 이분 말에 의하면은 개인정보를 싸그리 수집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딥시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정보를 두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IP 쿠키 정보가 다 수집이 돼서, 과도하게 수집이 돼서 중국의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주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이런 말을 했죠. 1번, 수집하는 정보가 매우 광범위하게 많다. 주의를 당부하면서 2번, 사용 장비 정보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리듬, IP 정보, 장치 아이디, 기본의 쿠키까지 싸그리 그냥 수집을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거듭 당부를 하고 있고, 3번 보시면 심각한 게 이 싸그리 수집한 정보가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이 되면 사용자는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자, 내 정보가 털렸을 때 이제 그게 어떻게 악용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불이익으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거 유심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현재 테슬라 M7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은 방송 시작 전에 396달러를 달리고 있다가 테슬라가 이제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억 4,800만 원, 달러는 102K를 찍고 있고, 도지코인은 471원 소폭 내렸죠. 엔비디아는 반등에 성공해서 126달러, 팔란티어 79달러, 아이온큐 37달러 기록하고 있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337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속보가 나왔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의 기술 분석가 리치 로스는 테슬라의 주식이 곧 폭발 임박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700달러로 가지고 있는데요. 자, 로스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제 400달러 지금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700달러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그 전망치, 주가 전망치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그 자회사 뉴럴링크가 있죠. 뉴럴링크의 다음 제품은 블라인드 사이트로서 두 눈을 잃었거나 시력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정말 이게 실현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그 혁명을 가져올 텐데요. 지금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뭐 커서를 움직이거나 그 척추마비 환자들이 그 생각만으로 게임도 하는 거를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지금 뉴럴링크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을 했다. 저 짧은 영상은 이제 뒤에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그 테슬라 외에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뿐만 아니라 이렇게 뉴럴링크까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질병이나 뇌 문제는 뉴럴링크로 그 뉴럴링크 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자, 테슬라의 반가운 소식인데 사이버 트럭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이버 트럭 모형을 닮은 그 공장에서 바로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다시 적시장까지 가는 모습,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 드디어 이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지하 터널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 수십 대가 그 예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특히 2025년에는 이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2024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버 트럭과 그 이번에 그 모델 Y 주니퍼 신형 모델이 지금 론칭이 됐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식으로 굉장히 견인을 할 겁니다, 매출을. 그렇게 되면 2025년에 테슬라 EPS는 상당분 개선이 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자, 골드만삭스도 이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테슬라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바이든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는 미국 동부 시간 1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오후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1월 30일 장 마감 후에 오전 7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한 속보 나오면 제가 또 빠르게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소리 없이 약진을 하는 그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자, 메가팩트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자, 이 슈퍼차징,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자, 경쟁사죠. 루시드가 1년 전에 NACS 도입을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1월 31일부터 루시드 그래비티가 어댑터 없이 미국과 캐나다의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고 X 계정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된 사실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슈퍼차징 여기에 그 생태계는 사실 테슬라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FSD 자율주행 생태계도 테슬라가 다시 업계 선두로서 리드를 해 나간다면 사실 테슬라의 지금 주가 뭐 390달러, 400달러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앞으로는 최소 10배 이상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테슬라의 그런 지금 주가 또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독립 씨앗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그 공군 1호기죠.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포스 1이 사실 보잉에서 지금 미적미적 거렸죠. 그러면서 2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하나로 한 3조 정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의 도지위원회가 트럼프 2기와 함께 출범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빨라졌죠. 잘못하면은 예산도 깎이고 그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차기 에어포스 항공기 보잉 측에서 서두르겠다. 더 빨리 결체할 것이다. 알아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그 각 부서의 효율적인 효율성을 지금 중대시키는 거니까 대한민국도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좀 답답한 상황에 있죠. 특히 딥시크 같은 경우에 이제 AI 기술 경쟁에서 밀린다면 한국은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 이런 그 곳곳에 국민들이 많은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위기에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극복을 해내기라고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엘 메리트램에 의하면은 그 이번에 4분기 어닝 한국 시간은 1월 30일 오전 7시 반인데 이때 이제 많은 질문의 그 우선순위가 먼저 첫 번째 FSD 자율주행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출시가 될 계획이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옵티머스가 현재 2025년 과연 얼마나 생산이 되고 배치를 될 것인가. 자, 그리고 테슬라는 언제부터 옵티머스를 판매할 계획인가. 그리고 일론은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자, 어떤 베니핏을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에 지분을 갖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정 비율 그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에게 좀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거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니까 자, 이런 부분도 어느 때가 되면은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이 FSD 라이선싱에 대해 다른 자동차 회사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가 테슬라의 세미트럭. 자, 2025년 지금 공장이 이제 거진 외벽이 콘크리트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실내 공정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연말에 세미가 만약에 5만 대 이상 양산을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고요. 자, 일곱 번째, 테슬라가 하드웨어 3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문은 이렇게 이제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분기 어닝 EPS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론의 입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사실 이번 어닝에서도 일론이 그다지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또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자신의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출렁거린다. CEO가 어떻게 보면 솜사탕 같은 말을 해서 잠깐 주식을 반등시키는 것보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기술 경쟁력, 그리고 생산 원가 낮추고 또 장기 비전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놓치지 않고 실행하는 게 사실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가장 더 중요한 거죠. 자, 며칠 주가가 좋은 말로 반등했다 내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점프업 시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라클이 스페이스X와 파트너십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고속 광대역 기능을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오라클이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큰 회사인데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스페이스X와 어쨌든 통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된다는 거는 또 글로벌적으로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테슬라의 스페이스X에 자꾸 함께 한다면은 굉장히 테슬라 관련 기업들 굉장히 우호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이게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이 이렇게 함께 조인하기로 했다. 자, 이런 소식을 보았고요. 자, 또 X앱을 통해서 엑스머니가 이제 활성화되고 미국의 연안주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가속화가 된다면은 정말 X앱에 이제 그록 이것도 이제 이미 장착이 됐고, 그 다음에 테슬라 차량까지 만약에 그록이 이제 장착이 돼서 정말 테슬라의 전기차가 걸어 다니는 컴퓨터 플러스 통신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끊김없이 전 세계 어디나 가능하다면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넘사벽의 기술력을 갖춘 테슬라의 전기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타링크, 스페이스X, 또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이런 주식들, 관련 기업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함께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꿈이 현실로 되는 과정을 여러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머스크가 20대에 페이팔을 창업해서 자,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오늘날의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자, 이 당시에 X.com 자, 이게 비자 카드에 이제 그 새겨져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정말 감격적이죠. 20여 년이 흐른 지금 X앱에서 드디어 그 결제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된다. 자,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될 겁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금융기관, 은행, 내가 일부러 수수료 주고 송금할 때나 뭐 사실 이럴 필요가 원래 없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개인과 개인의 송금, 결제 이런 것들이 이제 X앱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테슬라의 그 여러모로 그 활용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테슬라에는 무조건 유리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 여기 보면 X.com 티타늄 카드인데 이 비자 카드 그 모습 실물 모형인데요. 자, 이게 이제 과거의 그 사진이죠. 그래서 X.com X에서 이제 결제가 확대해 나간다 이런 소식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도지견을 시바견이죠. 도지견이 시바견을 닮은 그 테슬라 옵티버 스타일의 지금 귀여운 강아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명 도그모스라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뒤에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비자와 X와 비자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자, 이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이제 실적 발표, 과거 성과보다 미래 성장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 과거에는 자동차 매출이 떨어지면 테슬라 주가가 확 밀렸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새로운 이제 자리매김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 지지에 힘입어서 FSD가 빠르게 지금 중국과 그 유럽에서 곧 출시가 임박했다는 그런 그 소문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현실이 된다면 엄청나게 그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봇의 로봇 기술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월간 목표가 상향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웨드부시는 515달러에서 550달러로, 모건스탠은 400달러에서 430달러로, 그리고 불케이스에서는 800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거대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2025년 테슬라 투자자들을 한번 많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그 저가 매수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최소 2030년까지 경제 독립 씨앗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그 목표가를 올리는 것, 특히 웨더부시 증권의 데나이부스 515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데나이부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FSD 솔루션 보급률이 50%를 넘어서 재무구조와 수익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긍정 전망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자, 데나이부스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건 앞서 살펴본 700달러 될 것이다와 그 동일한 그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2025년에는 지금 400달러가 아니라 700, 800 그리고 그 돈나무 캐시우드는 1000달러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700달러 이상만 돼도 또 액면 분할, 그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올 거고, 정말 1000달러를 찍고 1대10으로 주식 분할을 해서 여기서 다시 더블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때까지만 최소한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올해도 테슬라의 그 뜨거운 사랑들, 서학개미 최애주가 바로 테슬라인데요. 우리 자녀들 오늘 이제 세배하면서 세뱃돈 뭐 10만원 받은 분, 5만원 받은 분, 30만원, 50만원 다 천차만별일 텐데 이 세뱃돈 어디에 과연 투자하고 저축을 할까 많은 고민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테슬라 서학개미들의 사랑은 여전하다.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그 판단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테슬라든 뭐 비트코인이든 팔란티어든 또는 엔비디아든 중요한 거는 2025년에 세뱃돈을 나와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해서 경제 독립 씨앗을 어떻게 파종하고 키워갈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장 마감 직전에 398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번 52주 최저가, 52주 최고가 1억 6,300을 기록한 후에 지금 1억 5,500으로 반등하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은 5.26% 플러스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도 지금 코인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앞으로 4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황금기가 펼쳐질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반중해 볼 수 있는 게 국내 5대 거래소의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기사인데요. 자, 지금 빗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월 평균 6.6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자,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그 코인 앱에 가입하는 숫자, 가입자가 월 10만 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 1월부터 10월까지 108만 명이 이제 신규 가입자로 들어왔는데, 자, 이게 이제 국회의원 보도자료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11월 5일 이후에 11월과 12월 이 두 달에만 월 평균 49만 명으로 5배 이상 폭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2024년 전체 가입자 207만 명 중에서 요 두 달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두 달 사이에 무려 47%, 약 98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앱도 다운받고 계좌도 개설하고 이런 흐름이 늘어났을 때, 이게 한국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개인 투자자건 기업이건 비트코인을 살려는 수요가 몰리다 보면 가격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4차 반감기에 대한 진정한 효과는 아직 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급속히 개선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회 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잘 활용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요 종목을 좀 살펴보면 1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억 5,500만 원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475만 7천 원, 리플은 4,725원, 테더는 1,530원, 솔라나는 35만 400원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USD 코인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1,530원입니다. 자, 거래량 순으로 보면 리플이 1조 3,700억 원이 거래됐고, 주피터 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거래량은 2,849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이제 도지코인을 좀 보면은 492원 거래되고 있는데, 이 거래 금액 1,86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코인, 비트코인, 또 여러분 관련한 코인들 가격을 잘 확인해 주시고, 지금 거래 상위 순으로 좀 살펴봤는데, 시총 규모로 살펴보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부동의 1위, 그래서 2,900조, 두 번째가 이더리움 539조, 리플은 여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256조, 테더가 201조, 그리고 솔라나가 160조, USD 코인 요즘 뜨고 있죠. 이 코인이 75조, 우리의 도지코인은 68조 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스크가 모건 프리먼 테슬라 주식으로 30%, 그러니까 3000%라는 거는 30배가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30배의 수익률을 이 모건 프리먼이 기록했을 걸 했는데, 이제 본인은 확인도 부인도 안 했지만 어쨌든 테슬라 주식은 상무는 밝혀졌고, 그러면 8년 전에 테슬라 주가 뭐 13달러, 15달러 미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400원대 거래되고 있으니까 테슬라의 8년 만에 한 30배 정도의 어떤 좋은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2025년에 테슬라 과연 30배 갈지, 단기적으로는 뭐 3배, 5배 FSD에 따라서 그렇게 갈 것이고, 자, 옵티머스 봇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2026년에 가면은 이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저가 매수 기회, 또 수량 부족한 거 꾸준히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5년 새해 여러분이 8년 전 모건 프리먼처럼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지 아니면 또 한번 이 앞으로 화려하게 펼쳐질 조례기에 5년을 10년을 그냥 그렇게 낭비를 하실지 선택의 목은 여러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600만 원, 6천만 원, 자, 이렇게 뭐 3년, 5년에 걸쳐서 어떤 그 경제독립 씨앗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많이 어렵습니다. 자, 카페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힘든데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의 그 규모에 맞게, 내가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이면,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10만 원에서 뭐 최대 100만 원까지. 그렇게 되면, 일단 적더라도 10만 원, 30만 원이라도 경제 독립 씨앗을 잘 파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시작점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더 에너지와 내 정성이 쏟아지면은 우리도 그 모건 프리먼처럼 30배. 자, 정말 30배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얘기인데 이 30배가 그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5조 그리고 옵티머스 봇 25조. 그래서 30배가 쉽지는 않지만 달성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했고 2018년 당시에 2016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투자의 현황과 지금 2025년의 현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금 테슬라의 이슈가 있고 FSD 자율주행은 승인 직전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이 굉장히 쉬운데 2016년에 이런 것도 없는 그 테슬라를 알아보고 이 모건 프리먼이 테슬라 주식을 과감하게 베팅을 했는데 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존경스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새해 1월 맞아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그게 테슬라가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팔란티어가 됐던 여러분만의 경제독립 씨앗을 한번 되짚어보고 잘 파종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맞는 설날인데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새해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Going to come out. Obviously, payments down the road, maybe later this year, and improving the direct message stuff. Obviously, enabling full encryption and video and voice calls, and just basically solving, like basically, if there's something you want to do, you can do it on this sort of X everything app, or you can leave easily and do it somewhere else. Mm-hmm. So you brought up X. X is something that you've been having in mind for a long time. Tell me like the 20 story. Years. Yeah, tell me the story about X.com. Well, I mean, way back in the day, the idea was for X or X.com to be an all-encompassing financial services company, or thought kind of in like a infinite information theory way to be the most efficient database for the information that is money. The way that money currently works is, from a practical standpoint, it's still mostly run on mainframes. That's still a thing for banks. It's mostly written in COBOL. It's still mostly batch processing. So actually, the financial system is very slow. It's not secure. You've got all these heterogeneous, complex databases. So if you have a real-time homogeneous database that is just like fundamentally more efficient and doesn't have all the expenses of bank buildings all over the place and bank branches and ATMs, which are increasingly kind of redundant, it can operate way more efficiently. And so, which will enable people who have lost both eyes or have no eyesight whatsoever to see. And this is directly interfacing with the optical processing areas of the brain. So, I think this is interesting progress. Ultimately, the goal of Neuralink is to have a high bandwidth interface in order to mitigate the risk of digital superintelligence. I don't know. I'm not saying it will work to mitigate the risk. It is just, it might help. The next product is Blindsight, which will enable people who have lost both eyes or have no eyesight whatsoever to see. And this is directly interfacing with the
optical processing areas of the brain. So, I think this is interesting progress. Ultimately, the goal of Neuralink is to have a high bandwidth interface in order to mitigate the risk of digital superintelligence. I don't know. I'm not saying it will work to mitigate the risk. It is just it might help. The next product is BlindSight, which will enable people who have lost both eyes or have no eyesight whatsoever to see. And this is directly interfacing with the that is a result of like if you think of the brain like a computer, effectively like a circuit board or something like that, you can say like if you were given a circuit board and there were some short circuits or some circuits that should be there but aren't there. If there's any missing, if there are any circuits that shouldn't be there, and some that are there but shouldn't, we can fix those. So basically, if it's kind of like fixing a circuit board. Now, if the circuit board is all melted, okay, it's going to be hard to fix a melted circuit board. You can fix the circuit board with a few issues, but you can't fix it if it's been melted. But the vast majority of diseases or issues, brain issues, I think are fixable with a Neuralink device. It's a fine-grained means of reading and writing electrical signals in the brain at a very with high precision, and so that means like if